1000만 원을 주고도 못 사는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 다들 아시는 리셀 핫템이죠. 근데 이제 집에서 길러서 한 줄기만 팔아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물에다가요, 아끼면 돈 된다는 위스키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리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리셀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를 위한 플랫폼도 많이 생겨서요, 패션 업계는 물론이고 IT 기업, 백화점까지 리셀 테크의 장을 열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두면 오른다,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앞으로 리셀테크가 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나이키 등 일부 기업에서 내놓은 리셀 금지 조항에 고금리까지 겹쳐서 리셀 시장이 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자, 이런 리셀테크 반짝 유행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오늘 찌라시에서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다가요,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용진이 형, 나이키 언더커버 오버브레이크 당첨인가요? 리셀 구매인가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정 부회장이 리셀 구매라고 답합니다. 정 부회장이 신었던 이 제품, 나이키와 언더커버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한 건데요, 발매가는 18만 9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리셀 플랫폼에서 245 사이즈를 기준으로 80만 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재벌도 리셀 구매하는 스니커즈 수익률이 5000%까지 났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요즘은 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핫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리미엄 주고 많이 사는 편이긴 한데, 제가 한번 캠핑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17년도쯤이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그 루이비통이랑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을 때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1박 노숙을 하고 캠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수원이어서 수원에서는 사실 이런 좀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면 서울을 갔어야 되는데 중학생이 서울 가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셀로 웃돈 주고 인터넷으로 많이 샀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 모델의 이제 티파니 주얼리 브랜드랑 협업을 한 제품이고, 그래서 티파니의 상징인 민트 컬러가 이렇게 스우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티파니의 이제 또 근본인 실버, 이렇게 실버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매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했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2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나이키 에어조던이랑 디올 명품 브랜드랑 협업을 한 제품이고, 발매 가격도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한 1100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올 디자이너 킴 존스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제가 판다 하면은 110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 수가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인데, 얘는 정식 발매가 안 된 제품이에요. 그 프렌즈 앤 패밀리라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제품, 한정판 제품들을 만들 때 F&F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조금은 다른 디자인으로 V론 F&F 버전이라 정식 발매가 안 된 제품이고 3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코로나가 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보통 이런 한정판이 나올 때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캠핑을 하면 살 수 있다거나 조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캠핑이란 문화가 사라졌어요. 줄을 못 세우게 한 거죠, 매장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반에 단톡방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단톡방에 이제 링크가 공유가 되면은 신발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다 이제 응모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문화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게 되고, 그런 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025년에는 43조 원까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저 때는 뭐 리셀 중고거래 하면 거의 무조건 중고나라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 플랫폼이 엄청 많아졌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운영 중인 크림이 있는데 지난해 거래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리셀의 진심인 네이버는요, 스페인 최대 리셀 커머스 기업인 왈라팝에 1억 1,500만 유로, 약 1,5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종합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솔드아웃도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중고 상품 거래를 하는 솔드아웃 마켓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하고 아예 리셀 제품만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이 크림과 솔드아웃이 리셀 거래 플랫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NXEF가 리셀 플랫폼 에어스택을 열었죠. 투명한 거래와 전문적인 검수를 내세워서 가품 시 4배 보상을 선언했어요. 크림 솔드아웃과는 다르게 중고 상품 거래도 병행하고 있고요. 백화점들도 리셀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서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2020년 12월에 영등포점을 리뉴얼 오픈하면서 업계에서는 최초로 스니커즈 리셀 매장 아웃 오브 스탁을 열었고요.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에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브그즈 트랩, 그리고 명품 시계 리셀샵 용정 컬렉션을 입점시켰죠. 갤러리아 백화점은 아예요, 미국 최대 규모의 스니커즈 리셀 편집샵인 스타디움 굿즈와 해외 파트너 협약을 맺어서 미국 본토 리셀샵을 한국에 상륙시킵니다. 우선은 백화점 얘기를 잠깐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화점 유통은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영을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 버티고 있죠.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리셀 매장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죠. 특히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시장 확대, 두 번째는 이제 MZ 고객들을 유입을 시키려는 데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소비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을 찾다 보면은 명품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명품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이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중고, 저렴한 데를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시장을 백화점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리셀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한정판, 뭐 식기템들을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정보들은 뭔가 커뮤니티 아니면은 이런 플랫폼에만 있죠. 근데 이런 제품들 살 때 저희들이 사람 심리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화점에 이제 리셀 코너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친절하게 가격도 있고, 또 거기 판매 사원들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줬다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를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리셀 테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아이템인 콜라보, 한정판 스니커즈는요, 출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소용이 없다 보니까 비싼 가격이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요즘은 리셀가가 반 이상 줄어든 제품도 있어서 리셀 테크도 하락세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힙스터들의 머스트템이었던 나이키 덩크로 화이트 블랙, 일명 범고래는요, 40만원 후반대까지 팔리다가 지금은 발매가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고가 리셀 제품이었죠. 나이키와 트래비스 스캇 콜라보 제품도 400만원대에 팔리던 게 지금은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가격이 반토막난 리셀 제품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리셀이라는 이 용어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떴죠. 우리나라가 이제 리셀 시장이 과열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리셀 제품의 좀 특징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리셀 제품 자체가 이 브랜드가 있고요. 이 가격을 좌우하는 게 이거와 연결된 셀럽, 얘기는 뭐 디자이너,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셀럽들의 활동이 전 세계 팬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저는 이 리셀 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도하는 몇몇 브랜드들은 뭔가 다시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리셀템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픈런, 존버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직접 키워서 팔 수 있는 식테크. 희소성이 높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줄기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당근마켓에서도 종종 보이죠. 특히 위스키도 리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주요 명품 상품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낸 게 바로 희귀 위스키였어요. 수익률이 무려 428%였거든요. 가장 비싼 위스키가 이사벨라 아일라로 80억 원 정도인데요. 사실 이건 병 자체가 다이아몬드, 루비, 백금, 크리스탈로 만들어져서 비싼 게 크고요. 위스키 자체의 가격만을 보면 1926년산 맥켈란이 24억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 딱 14병만 만들어진 위스키거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보자면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발베니 12년은 2019년 7만원대에서 올해 15만원대로 뛰었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위스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10%에서 50%까지 오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개인 간 주류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위스키 재테크가 어렵지만 위스키 공병을 파는 병테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요즘에 화제였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나온 로얄 살루트 병을 그립감이 좋다라면서 판매하는 글이 있었고요. 인테리어용, 수집용으로 판매되는 위스키 공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리셀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제품들이 발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요. 이 리셀템을 만든 브랜드들도 리셀 시장에 껴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셀 금지파와 리셀 찬성파로 나뉘고 있어요. 리셀을 금지한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 나이키가 있는데요.
먼저 에르메스 코리아는 일반 판매 약관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어요.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 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들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중개인들에게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신이 최종 소비자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재판매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샤테크라고 불리면서 리셀 수요가 몰렸던 샤넬은요, 리셀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죠. 제품을 살 때나 AS를 받을 때 꼭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제할 때도 본인 명의 카드만 쓸 수 있어요. 또 리셀러로 의심되는 고객들을 판매 유보 고객으로 지정해서 매장 입장 자체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롤렉스도 리셀러들을 막기 위해서 웨이팅 10부제나 전화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리셀 금지 관련 조치를 강화했고요. 나이키도요, 리셀이 의심되는 소비자 계정에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직접 리셀판을 깔아준 브랜드도 있습니다. 구찌 버버리는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더 리얼리얼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까르띠에, 몽블랑 등을 보유한 리치몬트 그룹은요, 아예 중고 시계거래 업체인 워치파인더를 인수했어요. 리셀 금지를 내세운 브랜드들에 대해서 실구매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보거나 상품의 가치를 지키려는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을 올리면서 리셀 시장을 키운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리셀 호황의 수혜를 독점하려는 거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리셀 조항을 거는 거는 솔직히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속내는 그거예요. 판매 시장을 잡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요 가격에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요만큼 남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냥 판매 시장의 주체가 본인들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요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아마 머지않아 시범 케이스로 한두 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 기업이 우리들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구나. 진짜 속내는 판매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현물 재테크는 앞서 설명했듯이 기업들의 정책이나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유행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명품이나 명품 브랜드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련한 명품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특히 유럽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가 별로 없고 유로화 변동성, 해외 주식 세금 같은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리셀은 조금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리셀 통해서 태클을 하실 거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리셀은 셀럽에 의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저는 그래서 대로좀더 이 리셀 테크 할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변동성이 작은 명품 투자가 좀 더 먼저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리셀 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정확하게 알수록 투자의 위험도를 줄여주는 정보들 찌라시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